자, 148페이지에 효력에 따른 물.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종국 등기. 종국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 등기가 있는데,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냐면 예고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고 등기는 얘가 어떻게 돼?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은인가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다음 선면이 틀린 것은 현행 등기법에는 예고 등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맞아 틀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법 전면 개정되면서 예고 등기가 삭제돼 버려요.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고 등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현행 등기법상에서는 예고 등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이미 예고 등기는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효력에 따른 분류를 종국 등기하고 뭐로 나눠져? 예비 등기인데 그냥 가등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옛날 문제로 봤을 때는 종국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가등기 찾으라는 소리예요. 가등기는 종국 등기와 반대가 되면서 얘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야.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나중에 4장이나 이쪽에서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이제 단계에서는 뭘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종국 등기의 효력을 보시면 된다. 이거 종국 등기. 근데 이 가등기 정의는 이렇게 돼. 가등기 정의는 이거거든요. 가등기란 부동산의 물권, 이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 가등기란 부동산의 물권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과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가등기의 무엇이다? 이것이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가등기 효력은 뭐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가지고 있고 종국 등기가 가지고 있는 효력을 가져가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보시면은 A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이제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A가 이제 매도인이고 여기서 B를 매수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얘가 무엇이 되냐면 권리자가 되는데 계약을 하면 이제 당연히 무엇을 줘야 돼요? 계약금을 준다고.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이제 또 중도금도 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야.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얘가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돈 다 받고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나중에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이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2번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A가 지금 가지고 있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A인데 가등기는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를.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건 이겁니다. 정확한 등기는 이렇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무엇이다? 보존의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소유권 이전에 무엇이라 한다? 가등기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줄여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다? 가등기를 B 앞으로 가등기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얘 앞으로 넘어오질 않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어. 그러니까 즉 이렇게 4번 해가지고 가등기에도 4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후에 얘가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야 내놔 할 수 있다고. 야 내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내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슨 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해. 그래서 이 종국 등기를 가등기하고 구분해서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본등기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본등기. 본등기를 자기 앞으로 얘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도 소유자, 얘도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소유자, 얘도 소유자라 지금. 그러면 얘가 순위가 앞서잖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탐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왜 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야 내놔. 청구권이 야 내놔 이거거든. 야 등기 내놔 이거예요. 그리고 가등기 때 순위가 몇 번? 3번. 본등기를 해도 순위가 몇 번? 3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말을 쓸 수 있겠죠.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는 소리예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는 거야. 가등기 때 순위 때 몇 번? 3번. 본등기라도 순위 몇 번? 3번. 즉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뭐가 된다?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순위는 소급돼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를 해야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은 무엇이다?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는 뭐가? 순위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효력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청구권 보존의 효력과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가등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봐야 된다? 종국등기 효력을 봐야 된다. 종국등기 효력. 자, 종국등기 효력에서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이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원래 등기는 아까 효력을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접수할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고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슨 효력이냐면은 종국등기 효력 중에 두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더라. 대항력. 여기서 이제 대항력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임차권, 그 다음에 임차 환매권,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 중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료 같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거든요. 지상권의 지료는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하게 되면 얘를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등기가 대항요건이다 이겁니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가 이렇게 있으면 A하고 B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여기서 환매 특약부 매매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매도인이 되고 여기서 B가 무엇이냐면은 매수인이에요. 그럼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다고. 그럼 이제 등기부상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원인 자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B가 부동산을 C한테 처분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C가 여기서 얘 앞으로 C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버리면은 환매권은 누가 가져? 여기서 A가 갔잖아. 그죠? 근데 이 A가 누구한테 대항을 할 수 없냐면 C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등기를 해도 돼. 채권이니까 당사자 간의 효력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A가 C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한다? 동시에 특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얼마? 2-1이야. 2-1 해가지고 환매 무슨 등기나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갖는 겁니다. A가. 그래서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환매권은 A가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특약 등기할 때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얘가 무엇이 되는 거야?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부동산을 뭐 처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C 앞으로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A가 누구를 상대로 해? 자기가 이제 이 매매 목적을 다시 되찾아오려면은 누구를 상대로 해? 이 상태에서는 C를 상대로 해가지고 4번에서 무슨 등기를 하면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그럼 보세요. 얘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왔어. 그럼 얘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 이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했구나.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다시. 그럼 더 이상 이 등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도 무슨 요건으로 한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 요건으로서. 그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환매 특약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얘부터 먼저 하고 며칠 있다 이 등기 안 해줍니다. 얘하고 동시에 갖다 들이대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같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미비해서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특약 등기 실행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등기가 없는 부기는 안 되는 거야. 주등기가 없는 부기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가 되면 특약 등기도 당연히 각하가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종국 등기 효력 중에 세 번째 무엇이냐면은 순위 확정력이 있다. 순위 확정력. 한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순위 확정력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순위 확정력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이거 있었죠. 말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회복 등기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종전 순위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잖아. 회복 등기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의 순위에 의한다. 회복 등기 효력은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해 가세요, 요거? 아까 1번이 불법으로 봤을 때면 회복은 몇 번으로 된다? 결국은 1번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뭐가 있었냐면은 주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주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의한다?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야.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인 가등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쓴 것처럼 가등기의 기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때 본등기의 무엇은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급된단 말이에요. 가등기식으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가등기 당시로 뭐가 되지 않냐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다 이거. 그럼 보시면 요놈 벌써 4개는 하나, 둘, 셋, 4개는 순위 확정력 배우기 전에 이미 앞에서 하고 넘어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미 앞에서 하고 넘어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에 지금 효력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서 종국 등기 효력인데, 얘는 전부 다 무엇이에요? 권리야, 권리. 등기된 권리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의 등기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표제부의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한, 즉 권리의 등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등기법에도 표제부의 효력은 따지지 않는, 효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잖아. 표시번호. 그래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구의 경우에는 무엇에 의하고? 순위 번호에 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의 경우에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즉 갑구가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가압류 B, 3번에 가압류 C. 얘랑은 누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요놈이 이기는 거지. 순위 번호에 따진다. 같은 갑구 내에서의 권리 다툼은 누가? 등기한 순서. 순위 번호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을구라고 했을 때, 을구의 1번에 저당권 설정 D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압류권자 B하고 이 저당권자 D하고는 같은 구에 다른 구예요. 얘는 갑구 다른 구잖아. 그럴 때는 얘가 만약에 접수번호가 제10호고 얘가 접수번호가 제12호면 누가 더 먼저 했다는 소리예요? 얘가 먼저 했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접수번호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한 놈이 접수번호가 먼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지만 다른 구일 때는 누가 우선이다?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일 때는 무엇이다? 접수번호다.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순위번호라고 하면 틀리겠죠. 여기를 접수번호라고 하면 또 틀리겠죠. 또 표시번호라고 하면 또 틀리겠죠. 표시번호는 표제부에만 있는 거잖아. 표제부에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경우에는 무엇에 의하고?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를 서로 많이 바꿔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하나가 몇 번이에요? 7번. 7번에 보면 뭐가 쓰여 있어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용지 기록 중 해당부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했는데 분리처분할 수 없는 건 대지권이라고 했죠. 자,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서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면 1번에 뭐 저당권,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자, 우리나라는 이 건물하고 토지를 별개로 보지만 이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묶었단 말이야. 대지권으로서.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여기에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에다가 을구에다 무슨 등기를 해놓으면 저당권의 등기를 하고 하면 얘가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단 말이야. 근데 토지 등기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만 쳐다봐? 건물 등기부만 보고 우리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토지가 이제 만약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으면은 토지 등기부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물 등기부로만 본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어디에다 해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여기다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앞으로 등기다 어디에다 해요? 건물 등기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 그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에도 미치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이 대지권의 등기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유권 대지권일 때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이 지상권하고는 순위는 누가 더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거예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무엇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는 접수번호. 왜 접수번호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냐면은 얘는 어느 등기부에다 해요? 얘는 건물 등기부에다 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느 등기부에다 하는 거야? 토지 등기부에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등기부가 똑같은 토지 등기부에서도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갑구일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인데 하물며 얘는 등기부 자체가 틀리잖아. 얘는 토지 등기부, 얘는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순위번호로 따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무엇에 의한다? 얘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하나 딱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앞쪽에서 한 번씩 등장을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회복등기 효력은 종전순위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죠? 특별한 거 없으면은 먼저 한 놈이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땐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땐 접수번호. 자, 그럼 이 말이 맞나 보세요. 환매 특약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죠? 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 하잖아.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니까 환매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는 말이야. 맞죠? 요거 그런 것들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 네 번째 효력 중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더라. 이거 점유적 효력. 자,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이야. 20년인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럼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하는 거니까 몇 년을 단축할 수 있어요? 10년을 단축할 수 있죠? 이러한 효력을 무엇이란다? 점유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걸 점유적 효력이라고 해요.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취득시효 기간을 무엇할 수 있다?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형식적 확정력이 있더라.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데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후등기를 저지하는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후등기 저지력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무엇을 허용하지 않냐면 이중의 등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얘는 배타적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무엇한다?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데 이게 실체법상의 어떠한 효력이 소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2013년 12월 10일까지야 존속기간이. 요게 지나면 2013년 12월 10일이 지나면 지상권을 뭐 소멸해요. 그럼 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절차법상의 효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권자가 A고 설정자가 C야, B야. 그 이 B는 이 사람 지상권 존속기가 만료됐으니까 누구를 상대 C하고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요. 그 등기소에 가서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C 이러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상권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그럼 말소하고 오라는 거야?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부터 무엇해라? 말소를 하는 겁니다. 얘가 말소가 돼야만 3번 해가지고 뭐가 가능해요? 3번에서 지상권 설정 B, C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멸을 해요. 그러면 등기소에 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절차상의 효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밀어낸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야. 먼저 뭐부터 하고 와라? 이거부터 먼저 말소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러한 효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형식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등기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불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권리 추정력이 있다. 우리가 그 종국등기 효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얘예요. 얘하고 순위 확정력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적 효력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대항력 정도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항력 같은 경우는 등기에는 대항력이 있다. 맞죠? 그 정도. 그리고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효력요건일까요? 등기가 대항요건일까요? 특약 등기는 다 대항요건이야. 야, 우리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등기를 해. 그건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거야.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그러니까 특약사항들은 전부 다 무슨 요건이다?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특약 등기는. 자, 권리 추정력은 정의가 이렇게 권리 추정력은 뭐냐면은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권리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추정력은 주로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 권리 추정력은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조차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쓰면 여기서 A를 매도인, B가 매수인. 그럼 이렇게 등기 넘어왔겠죠. 그러면 등기가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서 이렇게 권리라고 써있죠. 그리고 등기는 두 가지야.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거 추정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가 이렇게 있죠. 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 얘는 B는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여기에 등기 원인에 뭐라고 쓸까요?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등기 원인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B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무엇했다?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뭐를 받았어요? 매매의 경우에 검인을 받았단 말이야. 지금은 매매는 검인받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소리는 검인을 받았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넘어갔겠죠. 농지를 만약에 취득하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소유권 이렇게 이전됐다는 소리는 요게 검인, 허가, 농지 이런 것을 이제 등기 절차라고 해요.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얘가 권리를 취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정력은 등기된 원인에도 절차에도 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적법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바로 추정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서류를 무엇해서 서류를 위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해도 여기에 매매라고 써있지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쓰지 않잖아요. 위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도 여전히 얘는 뭐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A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입증을 하게 되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야. 추정력이. 이제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인정되지 않는 거.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되냐면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어디에는 인정이 안 되냐면은 사실의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는 어디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야. 등기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효력이에요? 종국등기 효력이죠. 그 종국등기 효력이면서 전부 다 권리에 대한 것만 따진다 그랬잖아. 그 종국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예비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예비등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가등기가 있었다. 가등기.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 원인에도 인정이 되고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뭐 전부 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사자 명의. 그 다음에 허무인의 명의 등기. 허무인의 등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면 요 세 개가 많이 나옵니다. 추정력에서는. 사실의 등기 인정 안 되고, 가등기 인정 안 되고,
점유의 추정력 인정 안 되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가등기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이와 같이 중국 등기 효력하고 가등기 효력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중국 등기 효력은 1번하고 3번하고 마지막에 7번 이 정도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